38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학 개론 가운데 총론에서 총론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개념, 두 번째는 분류, 세 번째는 특성 해갖고 이 9강좌를 통해서 총론에 관련된 지문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을 통해서 중개사 시험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 준비를 할 때 가장 분명한 합격의 지름길은 적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에 꼭 필요한 지문들을 우리 기본 강좌에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건데 여기 나오는 지문들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밑에 저기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소리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소리내서 읽고 강좌를 통해서 말의 뜻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덜 된다든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카카오톡으로 제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부동산 꼭봐용 이렇게 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질문을 이제 해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부동산학 개론에 관련된 지문들은 정답을 제가 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특성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특성은요, 부동, 부중, 영속, 개별, 인접성 이 말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다른 것들은 특별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미 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로 38번 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그럼 만족이에요. 그 만족은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이 말 꼭 기억합니다.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로 환원이라는 말을 써요. 환원이라는 말은 미래 것을 현재로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갈 때 우리가 뭐냐면은 땅이라는 건 감가가 없다고 그랬죠? 무슨 감가가 없어요? 물리적 감가가 없어요. 그걸 물리적 감가를 하지 않는 것을 직접환원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는 영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그래서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현재 금액으로 만들 때 만든 가격을 수익가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수익환원법 그래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수익환원법인데 이거 공식은 순수익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순수익은 미래에 번 돈이에요. 그 다음에 환원이율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환원이라는 건 미래 돈을 현재로 가져온다. 이 공식 꼭 암기하고요. 공식 자체도 우리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위에 걸 먼저 하자고요. 미래의 순수익을 현재로 환원시키는데 이 환원하는 과정에서 감가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을 직접환원법 그럽니다. 이거 용어 정리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7번째에 제가 평가를 하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치의 정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그래서 이때 만든 가격은 수익가액이고 공식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이고 환원하는 과정에서 감가 계산을 안 한다. 무슨 환원법? 직접환원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9번 영속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보존을 한다. 가치를 이제 오래 가니까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 이런 말 나오면은 영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가서 개별성. 개별성이라는 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질성이라고 해요. 이게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다 다르다를 이질성 한자 표현입니다. 그런데 개별성이라는 말로 주로 잘 나와요. 그래서 40번에 가서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엄밀하게 같은 땅은 없다.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용도 입장에서 대체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쭉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이제 옆에 땅으로 이제 건물을 만들려고 할 때 옆에 땅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걸 용도적 입장에서 대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안 된다. 그러나 용도 입장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 꼭 기억합니다. 옆에 땅으로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옆에 땅과 그 옆에 있는 땅과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일물일가. 이게 일물일가는요,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가격,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조금 해석할 때, 동일 물건은 동일 가격,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은 같은 가격이다. 다시요. 일물일가의 법칙을 뭐라고 한다? 물건이 같을 때는 가격도 같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개별성이라는 건 같은 물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일물일가 법칙이라는 말이 안 생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다시요. 일물일가 법칙을 뭐라고 한다? 동일 물건은 동일 가격. 그런데 개별성은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 없다.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안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불완전시장 이렇게 해요. 불완전의 반대는 완전시장이에요. 완전시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 4개로 제가 정동진다 이렇게 하자고요. 정보가 공개됐다, 동질이 다수다, 진퇴가 자유롭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다시요. 우리 강원도에 가면 정동진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공개됐다. 그 다음에 같은 물건이 많다. 그러면 진퇴, 시장에 들어가고 빠지는 게 자유롭다. 그 다음에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라는 것을 완전 시장, 완전 경쟁 시장 그래요. 자,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 그래서 이 완전 시장이라는 개념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만든 시장이고, 특별히 부동산은 여기 뭐냐면 동질의 다수, 같은 물건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개별성은 다르다고 했지 않아요? 그러니 완전 시장이 될 수가 없죠. 불완전 시장이다. 이렇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되죠. 뭐 개별성 때문에도 그렇고 땅값이 비싸니까 진퇴가 자유롭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고가성 때문에도 그렇고 만들 수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매도자가 또 적어지니까 이것도 불완전 시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인데 특별히 개별성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이다. 그래서 개별성 그러면 자 여기 정리를 해봅니다. 물리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용도 입장에서는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일물가 같은 물건은 같은 가격 안 된다. 불완전 시장.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를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 그럽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은 개별성이고요. 우리 지역 분석은 부동성 아니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32번에 우리가 부동산은 자격증이 3개가 있는데 관리는 영속, 부동은 중개, 개별은 평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오래 쓰는 거니까 관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중개, 그다음 평가는 개별 이렇게 연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3번에 물리적으로는 부중성, 증가가 안 된다. 그러나 용도가 다양하므로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땅이 만들 수 없으니까 있는 땅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이용하자 이런 개념을 최요 이용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최요 이용 이거는 최고의 가치로 이용하는데 왜 그러느냐? 부중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최요용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최고의 가치로 쓰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이거 개별 분석에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런 표현을 해요. 선지표.
후계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분석편에 가서 말은 분석이 두 개가 있어요. 지역을 분석하는 것, 주변을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이라고 하죠. 그건 이제 먼저 지역 분석을 하고 표준적 이용을 판단한다. 여기서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은 중간 정도 이용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선지표, 그 다음에 후계체, 나중에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이호 이용한다 이렇게 합니다. 분석은 두 개가 있는데 주변을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 물건 자체를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 그럽니다. 그때의 선지표, 후계체, 먼저 지역 분석을 해서 표준적 이용을 따진다. 그래갖고 가격 수준을 찾아내는 것, 이게 지역 분석이고, 나중에 개별 분석을 해갖고 최이호 이용을 판정을 해서 가격을 찾아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평가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이호 이용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 특성에 관련된 내용 정리를 했고,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봅시다. 자, 15번이에요. 자, 1번 부증성 지대 최이호 이용. 이러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증성이기 때문에 증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이용 대가, 지대가 뭐라고 한다? 땅의 이용 대가. 그리고 만들 수 없으니까 용도의 다양성을 따져서 최이호 이용해보자. 그래서 1번 맞는 거. 그 다음 2번 개별성 개별화. 다 다르니까 개별화 시킨다. 분석도 개별 분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다. 3번 부동성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화죠. 그 지역에만 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 그 지역에 있는 세금 수입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방세 근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영속성 뭐라고 한다? 오래 간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따질 때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통해서 현재로 평가한다. 그걸 직접환원법 이렇게 나와요. 맞다. 감가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슨 환원법? 직접환원법. 근거는 영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5번에 부증성, 그러면 물리적으로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용도 입장에서는 바꿀 수 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5번이고, 이게 보다시피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했던 지문들을 반복을 하시면은 우리 그 중개사 시험은 의외로 적은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소리 내갖고 반복 또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